하루하루를 숙제를 하듯이 살 것인가? 숙제를 하듯이 살 것인가? 아니면 축제하듯이 단순한 말장난 같지가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루하루를 숙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고기를 들고 양손을 머리에 감싸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항상 찡그린 표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학교 다닐 때 하기 싫은 숙제 더미에 쌓여있을 때의 모습이다. 반대로 항상 고기를 들고 어깨를 펴고 손을 높이 흔들어 인사하고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방학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정을 바라보고 있는 고기를 들어서 긍정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의 전환을 비교적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은 이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행동들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든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니 된 것이든 우리의 감정을 바꿀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찡그리는 걸로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화가 난 얼굴로는 애인에게 사랑을 쏟을 수가 없다. 피식하고 한번 웃고 나면은 다시 화를 내기가 어렵다. 습관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다면 그만큼 매일매일 일어나는 행복의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 습관적으로 옅은 미소라도 짓고 다니면 하루가 웃는 만큼 행복해진다. 우리가 정말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방구석에서나 하고 있을 법한 자세를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100번을 말해본들 기운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고 속이려는 자신에게 더 우울해지고 슬퍼진다. 이때 우리는 얕아진 호흡이 더 가빠지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하고 숨을 길게 마시다 뱉어 편안하고 자신이 있을 때와 같이 호흡을 해야 한다. 그러면 긴장이 풀리기 때문이다. 들린다고 계속 얕은 호흡을 해대면 마음은 절대 편안해지지 않는다. 하트 사이에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자신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만약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다면 그래서 이겨내고 벗어나는 그게 잘 안된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자. 밤하늘에 엄청난 불꽃 놀이가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굽어있던 어깨를 펴고 늘어뜨려서 팔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몸짓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감정이 훨씬 더 쉽게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감을 찾고 싶다면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즐거운 일이 가득한 하루였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가득한 하루였는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한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작은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나중에야 후회를 하지만 이미 담을 수 없는 말을 뱉고 행동들을 해버린 후다. 뿐만 아니라 종이 한 장 들 힘이 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회의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도 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즐겁지 않고 이 일이 잘못되는 상황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휘감는다.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휘감는다. 가장 자신감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적은 상황에서의 행동은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선수들의 표정과 행동이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경기를 하던 선수들은 우승이 확정되자 양손을 위로 번쩍 들어올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포효한다. 기쁨과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온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에서 진 선수들은 이긴 선수들과 정반대의 표정과 행동을 보인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높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일 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양팔을 숙여 들어서 만세를 한다. 허리의 양손을 올린다. 테이블 앞에 서서 양손을 테이블 위로 쭉 올린다. 의자 뒤로 기대어서 편안하게 앉는다. 고개를 든다. 그럴 때 팔을 흐느적거리지 않는다.
걸을 때 발바닥이 힘차게 땅을 차는 걸음을 걷는다. 걸음의 앞을 본다. 자연스럽게 표정을 드러낸다. 자신감이 높은 상황에서의 위의 자세처럼 몸을 확장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고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킨다. 이처럼 외부 상황에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모습을 한껏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하며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팔짱을 낀다. 발목을 포개고 앉는다. 어깨가 앞으로 구부려진다. 한 손으로 목의 뒷부분을 쓰다듬는다.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는다. 앉아서 양손으로 허벅지를 비빈다. 가방을 껴안듯이 든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발이 축 늘어져 있다. 발을 땅에 질질 끌듯이 걷는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는 몸을 작게 만들고 최소한의 공간만을 차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나 자신을 작게 만들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시도이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우리가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감이 넘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자신감이 없을 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우리의 호르몬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행동을 바꾸면 자신감 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뀐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행동과 호르몬에 대한 실험을 했다. 우리가 만드는 행동이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상황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우리가 만드는 행동에 따라서 호르몬의 수치가 변화되었다.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를 할 때 자신감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했다. 불과 2분 만에 말이다. 결과로 더 대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도를 해낼 수가 있는 힘이 생겼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없을 때 나오는 자세를 2분만 하고 있어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했다. 결과로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도를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자신감에 관여하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에도 변화가 생겼다.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2분만 하고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했지만 반대로 자신감이 없을 때의 자세를 하니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는 증가했다. 이런 우리가 자신감이 넘칠 때 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자신감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영향을 적게 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밝혀내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다. 우리의 행동이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바꾸는 것이 감정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태도의 변화로 이어져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행동의 심리 연습, 자신감이 필요한 자녀에게, 팀원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큰 시험을 앞둔 자녀를 응원하고 싶다면 자녀와 함께 만세를 불러보자. 팀원들을 사기를 북돋우고 싶다면 팀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해보자. 중요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긴장과 스트레스에 있을 것이다. 인지한 순간에 몸을 펴고 자세를 확장시켜보자. 자신감 호르몬은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줄어들 것이다. 어느 순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 습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감이 없을 때 자세를 한 채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고개를 숙여 어깨를 앞으로 말아 넣은 채 내려다보고 있는 휴대폰을 내려놓자. 우리의 행복은 내려다보는 휴대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순간에 가질 때 생긴다. 하루에 한 번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습관을 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여러분이 책에서 배운 지식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게 하는 독자라고 믿는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낮추는 행동들.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자신감을 낮추는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소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소개하는 자세들을 애써 기억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을 인식하고 그러한 모습에 내 자신에게서 관찰되었을 때 자세를 멈추고 더 나은 행동으로 바꾸면 된다. 감정을 숨길 때 입술을 다문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려 할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굳게 맞다 하고 담은다. 새어나가려는 무언가를 꾹 눌러서 막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 행동은 불안과 긴장을 높이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게 만든다.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서 입을 꾹 다문 채 미소 짓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입술을 살짝 열어서 미소를 지어보자. 내쉬는 숨과 함께 긴장도 풀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테이블 밑으로 손이 간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손을 들어서 올리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동작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을 위로 올리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을 테이블 밑에 숨기고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허벅지 아래로 집어넣는다. 특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허벅지의 양 손바닥을 문지르기도 하는데 접촉 행동을 활성화시켜서 위안을 얻으려는 행위이다. 긴장이 느껴질 때 목을 움츠린다. 상대가 위협적이라고 느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우리는 목을 몸통 쪽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 어깨가 올라가게 된다. 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목 부위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자신감이 낮아지고 긴장이 느껴지는 순간에 의식적으로 목을 빼고 어깨를 내다보자. 훨씬 더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발목을 포갠다. 면접 관앞에 앉아있는 지원자들의 경우에 양쪽 발목을 포갠 채 양쪽 허벅지를 손에 올려놓고 인신 비비기가 바쁘다. 자신 있는 나를 만드는 행동들. 자신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취가 쌓이고 경험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소유하는 행동들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자세들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신감,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익혀보자. 턱을 올리면 자신감도 올라간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턱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 그 이후로 고개가 숙여지고 걸을 때는 발끝만 보고 걷게 된다. 반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턱을 들어서 얼굴을 똑바로 세운다. 반항심 가득한 사춘기 학생들이나 상대를 위협하려 갱단들이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본 적이 있는가? 사진 속의 그들은 턱을 치켜서 콧구멍이 다 보일 정도다. 턱을 올려서 얼굴을 치켜들면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깔보듯이 내려다보게 시선의 위치가 잡힌다. 물론 이렇게까지 과하게 턱을 치켜들 필요는 없다. 습관적으로 고개를 떨구고 길을 걷는다면, 하늘보다 땅을 더 자주 본다면 의식적으로 턱을 올려서 고개를 들어보자.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바로 다시 고개가 내려온다면 당신은 거의 습관적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다고 보면 된다. 행동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그에 맞는 감정을 불러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고 발끝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자. 당당함을 표현하는 뒷짐지기. 턱을 올리고 고개를 들어서 걷는 것이 몸에 배고 나면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 하나 있다. 바로 뒷짐지기이다. 뒷짐을 지는 자세가 연세가 있으신 어른신이나 자신감과 담당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몸짓이다. 어깨를 펴고 뒷짐을 지어보자. 뒷짐을 지면 심장, 폐, 목, 배 등 신체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다. 따라서 뒷짐을 진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뒷짐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회사에서도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은 신입사원이지 회사의 대표가 아니다. 그런데 뒷짐을 지는 몸짓은 당당함의 뒷짐지기와 불안함을 감추는 뒷짐지기가 있다. 당당할 때의 뒷짐은 등 뒤에서 손을 잡은 채 뒷짐을 지게 된다. 그러나 불안함을 감추려는 의도는 뒷짐을 지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다. 자신감을 위해서 뒷짐을 지었는데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지를 올리면 당당함이 드러난다. 엄지는 당당함, 자신감을 드러내는 신체 부위다. 남자들은 엄지를 사용해서 본인의 남성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손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두 손을 포개서 모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맞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엄지척은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이다. 엄지를 치켜 올리는 이 행동은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렇게 상대에게 칭찬과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회의 시간이나 발표를 할 때 자신의 엄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만약에 지금 내가 자신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 있는 척 하려고 해도 말을 하면서
자꾸 엄지를 손가락 바닥 안으로 말아 넣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말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엄지를 올리는 연습을 해보자. 좋은 실적이나 최고의 결과를 강조하고 싶을 때 엄지를 지켜들기만 하면 된다. 엄지를 들 때 누가 억지로 시킨 것처럼 살며시 들지 말고 당신의 말과 행동에 믿음을 가지고 엄지에 힘을 꽉 주고 올려보자.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허그 자세로 가슴을 열어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현재 있는 장소를 즐길 줄 모르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팔이 자꾸 앞으로 모이고 가슴을 가로저어서 발정을 끼고 싶어지고 아니면 몸 앞을 가리고 싶어한다. 뒷짐을 질 때처럼 가슴을 열어라. 심장을 오픈하고 양팔을 벌려 상대를 맞이할 때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발표를 시작하거나 상대와 만남을 시작할 때의 수용성을 높여주고 당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긍정과 환영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진짜 자신 있는 나로 살아가려면 너무나 긴장해서 온몸이 굳어버린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웃고는 있지만 긴장으로 얼굴 근육이 굳어져서 아주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표정을 짓는 것도 어렵지만 나오는 표정을 숨기는 것은 더 어렵다. 그렇다면 몸은 어떨까? 손의 움직임이나 팔의 동작, 고개나 몸의 각도가 어떨까? 그나마 좀 쉬울까? 내가 관찰하는 바로는 쉽지가 않다. 강의장에서 수많은 수강들에게 실습해 봤는데 인사말을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보이는 동작을 막상 해보면 아주 어색하게 느낀다. 우리의 자세를 잘 인지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 얼굴에 몸에 있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쓸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 근육을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 스피치 상황에 맞는 연습을 한다. 스피치를 하는 경우에 어떤 종류의 스피치를 주로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의 소그룹 상대로 하는 강연에서 부각되어야 하는 행동의 특징들이 다르다. 내가 주로 하는 활동하는 상황을 우선 생각해보고 스피치 특징 등등을 연습해보자. 동영상을 보면 나쁜 몸짓을 벌인다. 나의 얼굴 표정,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직접 봐야 한다. 우리는 내 모습을 직접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하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나도 내가 나온 방송들을 직접 볼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예능의 출연적인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뉴스나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의 모습을 겨우 실눈으로 본 적도 있다. 이 작업은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고 어색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작업이지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우선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보자. 녹화 파일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찍은 영상을 보며 마음에 드는 몸짓과 마음에 들지 않는 몸짓을 구분해보자. 그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하고 만다. 바로 다음 단계는 앞의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몸짓과 마음에 들지 않는 몸짓 리스트를 염두에 둔 후에 다시 녹화를 하고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자세의 리스트는 늘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세의 리스트는 줄어들 것이다. 아이돌 그룹이 실전 무대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연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찍고 보고 다시 연습하고 찍고 보고 연습하고 이러한 반복의 반복을 거친다. 그래서 그들은 자다가도 음악이 나오면 1초 안에 그 음악의 부분에서 맞는 춤을 출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룹 멤버들이 같은 각도로 팔을 뻗고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그 결과 그들은 가장 두려운 공간 한 채의 실수로 영락되지 않는 무대라는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연습이 된 아이들에게는 무대가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곳인 반면에 연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곳이 무대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달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의 모두인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인 이유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모를 수도 있다는 막연함 때문이다. 선생님이 미리 문제 몇 개를 알려주기라도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상대가 바로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행동심리를 공부하고 비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장점을 습득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행동을 통해서 나를 더 잘 표현하고 상대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맞고 틀리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완벽하고 아름답다. 단지 그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꺼내올지를 알면 된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심리는 자신을 갖고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자신감을 낮추는 몸짓은 피해라. 자신감을 높이는 몸짓을 익히자. 자신감을 보여주는 몸짓 연습이 답이다. 손바닥을 비비면 긴장이 풀린다. 몸짓을 통해서 스피치